경기도 김포의 한 은행 지점입니다. 오는 4월 폐점한다는 안내문이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5.8km 떨어진 인근 지점과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이 지점과 통폐합되는 곳은 이곳에서 걸어서 1시간 반이나 걸립니다. 지하철로도 2정거장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겐 먼 거리입니다. 시간도 허비가 되고 멀고 힘들고 애용을 못하는 거죠. 이제는 통장을 없애야 되나 어야 되나 그 생각 중에. 서울 노원구의 한 은행 지점은 지난해 1월 문을 닫고 현금 인출기만 남겼습니다. 모바일 뱅킹을 하면 된다지만 고령층은 대면 서비스에 익숙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당할까 봐 20분 거리의 점포를 일부러 찾아갑니다. 쓰긴 한데 새로 뭐 개정하고 뭐 하려면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니까. 지난 2019년 6,733곳이던 전체 은행 점포 수는 지난해 말 5,855곳으로 800곳 넘게 줄었습니다. 점포뿐 아니라 현금 인출기 숫자도 많이 줄였습니다. 지점을 찾는 고객이 감소하니 고정 비용이 큰 점포를 줄인다는 게 은행들 입장이지만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도시 주민 등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은행 숫자는 OECD 평균보다 낮아 많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디지털 출장소를 운영해야 되고 4대 은행들은 공동점포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 은행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만큼 디지털 뱅킹 투자와 병행해 금융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최근 7% 적금 이자를 내건 한 신용협동조합. 길게 줄을 서 가입할 차례를 기다리는데 손님 대부분이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는데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직접 찾아온 겁니다. 주민등록증도 이렇게 해갖고 그 사이즈 안에 해서 박아서 보내야지. 그런데 다시 하고 결국 6번이라는 오류 가운데 사진이 제대로 안 찍혀서 못했어요. 능수능란하게 폰을 다루지 않으면 되게 힘들어요. 현재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4% 넘게 이자를 주는 상품은 21개. 이 가운데 창구에서 가입하는 상품은 10개에 최고 금리가 4.9%인 반면 비대면 상품은 2배 가까운 19개에 이자도 5.1%까지 줍니다. 특히 이자가 5% 넘는 고금리 상품들은 모두 비대면 전용입니다. 비대면 상품은 은행 직원들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금리를 더 쳐줄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IT 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런 혜택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60대 이상 고령층은 80% 이상이 영업점을 찾아가 예적금 상품을 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제 점포를 폐쇄하고 비대면 채널 다 이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죠. 디지털은 넘어가는 어떤 그 전환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교육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라 사회, 경제 격차가 커지는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당국도 금융기관과 함께 격차 해소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SBS 인터뷰입니다. 용인시 처인 노인복지관에 마련된 AI 건강체험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상현실 VR 글래스를 쓰고 해외여행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VR 기기를 통해 국내외 명소 24곳을 실제로 여행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며 즐거워합니다. 쓰고 이렇게 보니까 화면으로 다 들어오니까 여러 군데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좋더라고요. 체험센터에는 키오스크, 즉 무인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병원, 카페 등 9가지 테마로 제공돼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키오스크 있는 곳에 가면 제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두려움이 없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좋아요. 체험센터에는 이외에도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인지하는 막대를 이용해 낱말 맞추기 등 31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AI 실내 운동기기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쉽고 재미있게 디지털 기기에 친숙해지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그 이제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그리고 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자 그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시는 건강체험센터를 더 많이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방역 출입 기록을 남기는 손님들을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은 스마트폰 QR코드를 익히고 바로 입장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인적 사항을 손으로 적는 고령층이 눈에 띕니다. 한번 해니까 잘 안 돼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와 비용 절감을 위해 빠르게 늘고 있는 무인 판매에 대해 키오스크도 고령층에게는 부담입니다. 소비자원이 70대 이상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찰 조사를 했더니 5명 중 3명 정도가 키오스크에서 버스표를 사지 못했고 대부분은 키오스크를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일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세대 간 디지털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20대와 65세 이상 각각 10명에게 디지털 기기 활용 경험을 물었습니다. QR코드로 개인 인증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한 칸, 그렇지 않다면 제자리,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이 없으면 또 앞으로 한 칸. 하는데 자꾸 실수가 좀 여러분이 있어. 그래서 취소하는 것도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에러는 있어요. 야 이렇게 해서 가르쳐줬거든. 그래서 한번 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뭐 한 번 얘기로 들으면 얘기로 나가고 그냥. 3자 통화를 해본 적 있는지, 병원에 있는 기계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는지,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10가지 질문을 물었더니 20대가 모두 10칸 가운데 평균 약 9칸을 나간 반면 65세 이상은 겨우 약 3칸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점점 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배우고는 뭐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는데. 생활이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문제까지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코로나 시기 초기에 그 마스크 대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코로나 약국 관련된 마스크의 정보를 모르는 분들은 무작정 가서 기다리거든요. 65세 이상 고령층들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거나 온라인에서 예매를 하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일반 국민보다 14.9%포인트 낮았습니다. 디지털 생활에서 필수품인 스마트폰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 60대는 10명 중 2명이, 70대 이상은 10명 중 약 6.5명 정도가 스마트폰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반면에 20대에서 50대까지는 99%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냥 아날로그로만 살기에는 세상은 점점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고령층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나야 하는 이런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손가락과 같이 1초 정도 화면에 손가락을 댔다 떼주세요. 와, 잘하셨어요. 서울의 한 복지관. 나이 지긋한 수강생들이 로봇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신중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눌러봅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 좀 더 고난도에 도전합니다. 햄버거를 주문하거나 KTX표 예약하기처럼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가르쳐줍니다. 눈들이 잘 안 보이니까 잘 못하겠고 또 뒤에 사람이 있으면은 또 빨리 해야 되니까 잘 못하겠고. 주로 지자체들이 디지털 기기가 부담스러운 고령층을 위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활용법을 가르치면 그 기술은 또 몇 년 지나면 또 옛날 기술이 돼버리거든요. 기술을 잘 쓰는 것이 아니고 기술의 원리나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디지털 소외계층을 사회 곳곳에서 배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114와 같은 번호 안내 사업자가 예약, 길 안내, 상품 가격 비교 대행 등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못하더라도 전화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살피고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는 것, 그거를 이제 돌봄의 과학 기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앞으로 더 빨라진 디지털 기술의 확산.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이 차별을 받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SBS 안서연입니다.